안녕하세요. 박수입니다. 이 PT병에다가 프레즐 희석액을 담아서 고추밭에다가 좀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노린재 퇴치용으로 쓰려고 하고요. PT병을 또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PT병을 또 모아 가져왔습니다. 이거를 사용을 할 건데 이건 이제 물 담았던 거고요. 자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사방 네 군데 모두 해주면 되는데 기존에도 제가 이걸 찍어놨던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만 그냥 만들고 나머지는 그냥 빠르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들 때 방법이 보시면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진짜로 이렇게 만드는 요 부분만 이제 파는 겁니다. 칼로. 그러니까 이렇게 사각형으로 파는 게 있고 이렇게 파는 게 있고.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닥 두 개가 다 무슨 차이가 있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좀 위쪽에다 해주는 게 좋다. 위쪽에다가. 이 아래쪽에다 하면 제가 이제 여기다 프레저를 급수를 하게 되는데 조금 원하는 만큼 넣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렇게 만약에 만든다 하면 여기까지밖에는 못 채워져. 여기까지밖에. 근데 여기다 하면 이 정도까지 채워서 많이 채울 수 있죠. 한 번에 많이 채워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제 급수를 해주는 그 일이 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제 생각해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요것도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또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렇게 마른 목걸로 넓게. 그래서 이렇게 파주느냐 아니면 이렇게 파주느냐. 이제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파주면 이 안으로 물이 덜 유입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방법도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이거나 뭐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 저는 그냥 작업하기 좋게 이걸로 하려고 합니다. 이걸로. 이게 아무래도 작업하기가 좋거든요. 칼로 잘라내기도 편하고, 각도 같은 거 생각 안 해도 되고 그냥 직선으로 딱딱 잘라내면 되니까. 그래서 한번 손을 항상 조심하시고요. 작업하실 때 칼은 가능하면은 칼 나를 새 걸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칼 나가는 쪽에는 항상 이 손이 있으면 이렇게 되면 여기 이제 저기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칼 넣어가지고 이렇게 요 홈까지만 딱 그러면은 편리하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힘도 좀 많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여기까지만 해주고 딱 잘라주면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짝 올려주세요. 바짝 한번 확 눌러서 이렇게 이런 형태로 모양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털집을 내서 모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얘는 풀러가지고 여기다가 주입을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주입을 해도 되고, 그거는 뭐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 컨테이너 박스 하나, 요 하나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한 15개 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추밭에 최대한 좀 빽빽하게 놓으려고 합니다. 노린재 최대한 오지 못하도록 피해를 최대한 조금이라도 덜 받을 수 있게 하려고 요거 이제 놓는 거니까 최대한 간격을 좁혀서
놓을 수 있는 만큼 노트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올라가 있어도 나중에 제가 내려오니까 이렇게 올라가 있어도 내려오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15개가 완료하였습니다. 이렇게 크레이지를 만드는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공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제일 오래 좀 힘도 많이 들고 하는 이후에는 이제 일단 설명을 드려보면 이렇게 통 있죠? 이게 희석액을 넣어둔 통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물을 받고 저는 2000대 1로 할 거기 때문에 얘가 20리터니까 가득 여기 처음에 이제 여기 한 통 사면 20리터거든요. 딱 맞게 안 해도 되고 저는 이제 2000대 1로 계속 희석해서 사용을 해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보겠습니다. 2000대 1. 그러니까 2000대 1이 되려면 20리터니까 이게 2만 ml거든요. 여기다 20ml를 넣으면 1000대 1이고요. 10ml를 넣으면 2000대 1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제 여기 보시면 눈금 10 있죠? 여기 10ml. 요만큼만 크레이지를 넣어가지고 희석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일단은 요거는 이제 이따가 할 거고 설명만 드린 거고요. 계속해서 크레이지로 담을 용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만들어서 옆에 있는 통에다가 여기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손이 막 저려요, 손이. 자, 일단 이렇게 해서, 15개, 45개 만들었습니다. 근데 45개 먼저 처리하고, 그리고 또 모자라면 더 만들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전에 만들어놨던 게 있어요. 이전에 만들어놨던 거. 작년에 만들어놨던 거거든요. 세모로 만들어놓은 거. 이거 있어서 이것도 같이 쓰겠습니다. 자, 이게 크레졸 비누액입니다. 요거를 넣어줄 거예요. 물 담아올게요. 자, 물 받아왔습니다. 이제 크레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크레졸 10ml, 10ml 넣도록 할게요. 딱 10ml네요. 이 정도면 됐습니다. 뭐 아주 완전히 안 맞춰도 돼요. 어느 정도 맞추면 되니까 10ml 넣어줍니다. 그럼 끝났어요. 뚜껑 덮어주고 이제 흔들어줍니다. 섞이라고. 아주 잘 섞일 수 있게 물에. 그래야 희석 비율이 맞겠죠? 섞이다 말면 안 되잖아요. 물은 요 정도, 여기 완전 다 하는 게 아니라 요만큼 정도. 한 요만큼 남겨놓고 물 부었습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부어놓으면 섞기가 힘들어요. 섞어줘야 되니까. 자, 그럼 이제 이 통에다가 넣어야겠죠. 어떻게 넣느냐? 자, 요거 다이소에서 팔아요. 다이소에서. 요걸로 넣으면 되는데 넣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꽂아요. 이렇게. 뚜껑을 다 엽니다. 그리고 넣어주면 되는데 넣을 때가 이제 문제죠. 자, 보세요. 이 위에서 이렇게 넣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이렇게 넣게 되면 얼마큼 들어갔는지 내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직으로요. 내가 넣고자 하는 위치만큼 그려줍니다. 이렇게. 이만큼 넣겠다. 이만큼 그려줘요. 이렇게. 그러면 보이겠죠? 얼마큼 넣을지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그려줍니다. 하나씩 빼가지고. 이거는 뭐 그려줘도 되고 안 그려줘도 되고 상관없어요. 예.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얼마큼 내가 넣겠다 이게 기준이 있어가지고 요만큼 넣어주면 그냥 괜찮더라고요. 양이. 뭐 그렇다고 막 가득 채울 수는 없는 거니까. 왜냐면 이제 크레졸이 물에 계속 희석이 되거든요. 예. 비가 오고 그러면 희석이 되는데, 희석되는 건 크게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태풍이나 이런 게 막 불어가지고 여기 막 넘치는 경우도 있어요. 물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럼 못 써요. 너무 많이 희석 비율이 너무 완전히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해서 이 정도 적당선을 그어가지고 이만큼 넣어주면 모자라다. 나중에 돌아다닐 때 좀 많이 비었다 한번 좀 냄새가 좀 많이 안 나는 것 같고 좀 채워줘야겠다 싶을 때 채워줍니다. 이게 없을 때 채워주는 게 아니라 주변에 갔을 때 냄새가 이제 많이 안 난다. 그러면 채워줘야죠. 이렇게 해서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딱 맞출 필요는 없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넣어주면 이제 라인이 보이니까 그 라인까지만 넣어주는 거죠. 적당히 되면 또 옮겨서 크레조를 묻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시면 냄새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묻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고무장갑 끼고 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해서 채워 넣어주면 됩니다. 적당선 적당히 적당히 넣어주시면 뭐 좀 묻어도 되고 흘러도 되면 그냥 얘를 좀 높여가지고 그냥 계속 들어가게 해놓으면 되거든요. 이 압력으로 들어가게. 근데 이게 높으면은 압력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니까 그건 알고 계시죠? 안 눌러도 되고. 저는 이제 이거를 일정 부분 넣었다가 이제 여기 조절할 거라. 근데 이걸 풀어야 되니까 풀기가 귀찮아요. 그래서 풀지 않고 이렇게 해서 그냥 좀 편하게. 편한 건 아닌데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하는 게 좀 저는 더 편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이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넣으면 좀 그렇죠. 예, 흐르고 막 그러니까 가깝게 만들었는데 자, 적당히 넣고 안 흐르게 또. 이렇게 하고 이제 뚜껑을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담아지게 되는 거죠. 자,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크레졸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나네요. 얼마 안 남았어요. 뭐 넣을 수 있는 만큼 넣고 또 타오면 되니까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지금에서야 크레졸을 하느냐. 노린재가 좀 많이 발생하기를 바랬습니다. 물론 이거 해도 발생은 하겠지만 적게 발생할 거예요. 노린재가. 효과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요. 제가 효과가 있으니까 이걸 하겠죠. 이게 효과가 없으면 이걸 하지 않을 거예요. 유튜브에도 보면은 뭐 이 노린재 트랩을 사용해서 노린재 이거 크레졸을 사용해가지고 노린재 피해를 안 입었다.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어떤 사람은 또 이제 거기에 대고 댓글에다가 뭐 이거 뭐 뻥이다. 우리는 크레졸 달아놨더니 달아놨는데도 불구하고 노린재가 많이 먹었다. 피해가 많았다. 노린재가 더 많았다. 라던가 뭐 이런 분들 계세요. 예. 근데 어쨌든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봐요. 이거 설치하고서 노린재가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당연히 효과가 있으니까 하겠죠. 이거를. 그러면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나는 노린재가 없으면 안 돼요. 노린재는 매년 찾아와야 됩니다.
앞으로도 한 2, 3년 정도는 더 찾아오기를 바래요. 이유는 노린재를 잡아먹는 천적 곤충들이 많이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해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한 원리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대도시 인근에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도시에는 뭐가 있죠?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죠? 시골 깡촌 이런데 이제 뭐 저기 농촌 같은데 가보면 별로 없잖아요. 거기는 예를 들면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뭐 볼 것도 별로 없고, 살 것도 별로 없고, 그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그래서 도시로 모여들잖아요. 이 곤충들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추밭이 노린재 맛집이어야, 노린재 맛집이라고 한다면 그 노린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곤충들이 우리 밭으로 많이 와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또 활동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또 터전을 마련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여기 눌러 앉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농촌에 살다가 이제 일자리를 얻어서 도시로 갔어요. 처음에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월세 이런 걸로 살다가 전세.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라는 데가 살기가 좋고 먹거리가 많고 볼거리가 많기 때문에 누릴 게 많잖아요. 누릴 게 많으니까 여기 눌러 앉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시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같다고. 근데 이놈의 농촌 저기 그 농약, 화학 농약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건 뭐예요? 이런 것들을 대신 죽여주는 거, 천적 대신 농부가 죽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거긴 천적들이 많이 있을 수가 없겠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먹을 게 없고 볼거리가 별로 없는데 거기에 일부 있을 수 있지만 많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냥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좀 발생이 되고 어느 정도 좀 피해를 내가 받더라도, 근데 아직 뭐 그렇게 피해를 뭐 많이 받을 정도로 고추가 지금 많이 자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비가 이제 장마가 지나가고 나면 이제 엄청 더울 거고, 그러면 이제 엄청 벌레들이 극성을 많이 부릴 거란 얘기죠. 그럼 그때는 이제 너무 많으면 이제 이게 고추도 많이 자라고 할 테니까 많이 피해를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피해를 조금 덜 보게 이제 그 천적들하고 이 크레이저하고 같이 합심을 해서 고추 주변에 있는 것들은 이제 막아주고, 그리고 이제 고추 이제 그 주변에, 그러니까 고추의 내에 있는, 그러니까 고추하고 가까운 인접해 있는 곳에는 좀 노린재가 적게, 그리고 그 주변에는 노린재가 많게. 어차피 왔으니까 냄새나는 곳에는 없지만 그 주변에는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거기 주변에부터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계속 그 어떤 그 천적들이 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좀 나름대로의 어떤 계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레조를 또 하나 더 받아와야 되겠네요. 아직도 한 2번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갔다 오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비커가 있습니다. 비커. 여기 보면 20, 40, 60, 80, 10 이렇게 10cc 이렇게 있어요. 이 10cc가 10mm라고 보시면 돼요. 10cc가 10mm, 20cc는 20mm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요거를 한 2통을 넣어야 돼서 여기 20cc에 채워놓고 10cc 주고 10cc 주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만 넣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놔뒀다가 또 넣도록 할게요. 일단 섞어줘야 되니까 또. 이거 뭐 하나에
이게 하나에 한 3,000원인가 3,500원 정도 하거든요. 작년에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사가지고 이거 아직도 이렇게 지금 반 이상 남았어요. 예. 배 가수원에다가 100개 이거 깔아놓고 고추밭에다가도 사용을 하고 그랬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저거 원액을 그냥 갖다 걸어 놓으시더라고요. 듬성듬성. 듬성듬성은 의미가 없다.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듬성듬성 할 거면 그냥 안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어차피 효과를 보려면 거의 안 먹었다. 몇 개 안 나온다. 먹은 게 몇 개 안 나왔다. 이 정도의 느낌이 들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사람들은 예를 들면은 뭐 한 1000개 먹었는데 한 990개 안 먹었으면 10개 정도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렇게까지 아니어도 1000개 먹었다. 근데 한 500개 먹었다. 그래도 별로 효과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획기적으로 한 100개, 뭐 50개 이렇게 먹어야 그 정도로 피해율이 줄어들어야 아 진짜 이게 효과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근데 사실은 반만 돼도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반이라는 게 갑자기 그 효과가 나타날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있으면 분명히 수량에 대한 그 피해 수량에 대한 감소가 생겨야 되는 거고, 그게 만약에 생겼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건 효과가 있다. 그럼 내가 효과가 있는데 뭘 잘못했길래 조금 더 극대화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느냐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효과가 있었다면. 저도 이제 생각을 한 게 이제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좀 촘촘히 넣자. 조금 더 빽빽하게 놓으면 냄새가 더 많이 나서 냄새가 더 진하게 나서 그러니까 어디는 진하게 나고 어디는 진하게 안 나서 어디에는 많고 어디에는 적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어느 정도 냄새는 내가 견딜 수 있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내가 원하는 만큼의 냄새가 충분히 그 효과가 있을 정도의 냄새가 나줘야 효과가 있는 거니까, 그럼 그 정도의 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희석액도 조절할 수 있고 아니면 수량을 또 조절할 수 있고, 그죠? 중첩돼서 냄새가 난다면 더 냄새가 진하게 난다라고도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향수 같은 것도 하나만 놔두는 것보다는 2개, 3개 놔두는 게 더 복합적으로 많이 냄새가 굉장히 진하게 나는 것처럼 농도를 올리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향수를 여러 개 넣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개수를 늘리는 겁니다. 수량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한 5개다. 그럼 이제 10개, 아니면 20개 이렇게 늘려버리는 거죠. 개수를 확 늘리는 겁니다. 자, 미리 부을게요. 이것도 한번 물로 세척해서 넣어주세요.
해야겠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추밭에다가 최대한 깔고요. 그리고 이제 남는 거는 깨밭에다가 깔도록 하겠습니다. 자, 뚜껑 닫고 한번 가볼게요. 자, 오늘 7월 5일입니다. 트레졸 만들기 고추밭 설치. 깨밭에 남으면 더 설치할 거예요. 오늘이 60, 61, 62, 63일째네요. 63일째입니다. 하나, 둘, 셋, 3일 됐으니까 오늘 액비 줄 수도 있고 내일 줄 수도 있는데, 일단 크리조 설치하는 거 보고 시간이 허락되면 오늘 액비를 주고요. 아니면 내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여기 11자, 그 다음에 Y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Y자인데, Y자긴 Y자인데 중간에는 일자로 돼 있고 여기는 몇 개 없어요, 고추가.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여기까지는 설치를 다 할 요거 지금 계획 중이에요. 이쪽 줄 다 설치하고, 여기 설치하고, 여기 설치하고, 그리고 여기도 설치할 수 있으면 이쪽 줄에도 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추 안에 이렇게 사방으로 다 설치하는 걸로 해서 여기도 이쪽에다가도 하나 설치를 하려고 해요. 여기 끝에 이렇게 끝에다가도 설치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이렇게 설치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하나 설치해 주고, 이렇게 설치해 주고. 근데 이게 이제 쓰러지면 안 돼요. 쓰러지면은 낭패입니다. 그래서 쓰러지지 않는 쪽에다가 잘 놔두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설치하는 거죠. 이렇게.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람이 이렇게 불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없으면 냄새가 일로 안 가고 여기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냄새 내려가잖아요. 그럼 여기는 노린재가 또 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다가도 설치를 끝에다가도 해주는 겁니다. 저 끝에다가. 원래는 이제 이걸 좀 요쪽에다 해주면 좋은데 둘 때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도 하나, 여기다가도 이렇게 설치해 놓는 거죠. 네. 이 파이프가 이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땅이 부들부들해지다 보니까 이게 파이프가 흔들려요. 네.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쫙 밀고 가면서 설치를 하고, 중요한 거는 다 어우러져서 냄새가 다 퍼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총 57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 파이프 기둥이 몇 개인가 한번 잠깐 세워볼게요. 하나, 셋, 넷, 다,
한 13개에서 14개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파이프 기둥대로만 세워도 여기 15개, 여기 15개, 15개, 여기 15개 하면은 개수가 얼추 맞는데 15개가 안 되죠. 마지막 거는 1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쪽 위쪽에다가 좀 많이 설치하고 이쪽에다가는 조금 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거를 빽빽하게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지그재그 형태로 설치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지그재그 형태로. 그래서 여기 하나 설치를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하나는 이 파이프에서 설치하고 하나는 이 파이프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지그재그를 이렇게 지그재그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 중이에요. 어떻게 할지. 저기다 설치를 한다면 여기다 설치하고 저기다 설치하고 저기다 설치하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그재그가 되죠. 예. 지그재그가 되니까, 왜냐면 여기 하나 설치, 저기 설치하면 여기가 가깝잖아요. 두 개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설치를 일단. 예. 여기 일단 여기가 다거든요. 다 라인데 이쪽은 지금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은 가면서 또 설치하는 거를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설치하는지 멀리서 봐서 잘 안 보일 것 같아 가지고 차라리 이걸 이쪽에다 놓고 이렇게 보면서 설치했어야 되는데 조금 카메라 앵글 잡는 게 조금 미숙해서 자 여기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설치하면서 올라올게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내려가면서 설치하지 말고 저쪽 방향을 좀 많이 설치해야 돼가지고. 자, 여기는 지금 막 풀밭입니다. 풀밭 완전히. 이 오른쪽에는 작물을 안 심었어요. 그리고 깨가 좀 있고 한데 안 심었고요. 여기 호미는 지금 다 이제 완전히 자빠질 때까지 뭐 이거는 자르질 않았습니다. 제가 일부러. 안 잘랐죠? 요건 이제 그냥 다 예초 작업할 때 살짝 해서 뉘어줄 겁니다. 예초 작업해서 하면 되고. 자, 여기는 됐고 돌려서 가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아까 여기 설치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번 묶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파이프에다가 이거 다 설치하고 묶으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하나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별도로 안 묶어도 되지 않을까. 풀들이 많이 있어서 쳐주더라도 나도 칠 거라서 이건 이쪽에다 넣겠습니다. 저쪽에 지금 하나 있고 여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안 돼요. 들어가지가 않아. 요거는 뭐 여기다 놓고 묶어도 되긴 하는데 요건 일단 놔두고 묶을 때 일단 대고 이렇게 묶는 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파이프에다 묶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지금 여기 물 들어가는 관도 있고 해서 11자는 일단 이렇게 지그재그로
저기 있어서 여기다 놓으면 안 되네. 여기다 놔야 되네. 여기가 안 되네. 여기 2개 놓을게요, 2개. 네. 2개 놓으면 되지. 여기가 없어서, 네. 여기가 없어서, 이렇게. 놓고 여기다 묶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그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뭐 다 맞춰서 할 수가 없어서 여기 한번 묶어가지고 이게 넘어지지만 않게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는 이쪽 파이프에다가 그럼 여기도 여기다 하나 놨거든요. 여기다가 하나 놔야 될 것 같아. 이쪽 자리에다가 놓죠. 그리고 여기다 놨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놓으면 되겠어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서 최대한 좀 겹치게 그래서 묶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는 여기다 놓고 묶으면 될 것 같아요. 넘어지지만 않게 일단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57개를 다 설치했습니다. 이제 저 파이프에다가 좀 묶어 줄게요. 일단 묶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딱히 안 묶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이쪽에다가 넣죠.
양쪽으로 가면서 묶어야 편하겠죠? 계속해서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묶는 거는 움직이지만 않게, 넘어지지만 않게, 넘어지지만 않게죠. 움직이는 거는 좀 괜찮은데 넘어지지만 않으면 되니까 그렇게 뭐 타이트하게 묶는다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냥 어느 정도 거기에다 이제 있기만 하면 되니까 쓰러지지만 않게. 쓰러지면은 아무래도 쏟겠죠. 비가 온 지 어제까지 비가 왔었거든요. 어제까지 비가 오고 지금 땅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토양도 약간 검정색을 띠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토양이죠. 검정색 토양. 여기가 원래 아시겠지만 여기는 점토질입니다. 붉은색. 예. 황토질이라고, 황토죠, 황토. 그래서 갈색으로, 아주 여기가 딱딱해집니다, 땅이.
우리 배 과수원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유효토심이 조금씩 되어 가고 있다. 소위 말하는 유효토심이라는 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부엽토 색깔, 검정색. 네. 갈색이 아니라 검정색으로 이렇게 보시면 바뀌어가고 있죠. 색깔이. 쿠션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드러내면 안 돼요. 땅을 드러내면 다시 갈색으로 바뀔 겁니다. 딱딱해지고. 그러면은 물도 안 빠지고 배수도 안 되고. 잘 찍힐려나 모르겠네요. 요즘에 고추 농사 관련돼서 조금 많이 올라와요. 예, 유튜브에 보니까 막 고추가 막 벌써 한 1m 30 막 이렇게 크고, 고추도 막 한 뼘 이상 되고, 막 천물고추 막 해가지고 고추 하나에 막 30개씩 예, 달려있고. 예. 혹시 부럽냐고 물어보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예. 부럽습니다, 솔직히.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키우는데, 이거 뭐지? 모른가? 이 노린재가 엄청 많아요, 여기. 이게 뭐죠? 무슨 열매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 열매에 있는데 냄새가 좋네요. 여기도 이런 걸 심은 적이 없는데, 이게 고추는 아닙니다. 근데 아주, 이 풀숲에서 살아남았어요. 자, 보세요. 이거 제가 심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고추 아니거든요, 얘는. 노린재도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있죠, 노린재도. 노린재도 있는데, 여기 노린재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알이 이렇게 있습니다, 알이. 여기 노린재 이렇게 있죠, 여기. 네. 여기도 노린재 있고. 여기 노린재가 엄청 많네요. 여기에 많네, 노린재가. 일단 여기 설치해놨으니까, 좀 볼게요. 다시 돌아가서. 부럽냐? 부럽습니다. 상당히 많이 부럽고요. 근데 단 이제 부럽지만 부럽지 않은 이유는, 그분은 이제 농약을 해서 키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아마 퇴비도 엄청 많이 넣으시고, 거기다 또 액비까지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관주로 해서 또 액비 추가로 막 이렇게 주시는. 그러니까 이제 매일, 예, 물도 막 매일 관수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잠깐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부럽긴 부럽습니다. 근데 저랑은 다르죠. 네, 농법 자체가. 저는 이제 농약을 안 쓰고 무농약, 무경운, 무방제죠. 무방제, 초생재배. 그분은 이제 이 고랑을 다 제초제를 싹 뿌리고 여기 두둑을 만들어 갖고 제초 매트를 깔고, 아니 비닐인가? 그러니까 비닐인가 제초 매트를 깔고, 여기는 맨 땅인데 풀을 제초제를 계속. 그래서 풀이 없어요. 풀 관리를 굉장히 잘. 그리고 이 주변에 다 풀이 없습니다. 영상으로 봤을 때 이쪽에 한쪽에 빌려하우스가 있어요. 빌려하우스. 그러니까 빌려하우스 근접해서부터 고추 농사를 지으시는 것 같고, 빌려하우스는 어차피 덮어져 있으니까 거기서 나올 거는 없고, 글로 들어갈 것도 없고, 그죠? 이 풀이 없고, 농약을 열흘에 한 번 주기로. 근데 여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100% 부럽다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부러운 건 뭐냐면, 큰 고추를 키울 수 있다. 지금 막 한 30개씩 달린 고추를 재배하는, 그게 부러운 거지, 농법 자체가 부러운 건 아니고, 예. 재배법 자체가 부럽진 않아요. 고추가 그냥 부러울 뿐이죠. 뭔지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가는 길이 다른데 어떻게 갔습니까? 그죠? 예, 가는 길이 다르잖아.
고속버스 타고 가는 사람하고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다르지. 그죠?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자전거 타고 가는 거라고 보면 그분은 이제 고속버스나 KTX를 타고 이제 가시는 거죠.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은 이제 직접 농사 짓는 게 아니고 이제 인부를 이용해서, 사람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고, 저는 이제 제가 직접 이렇게 하는 거고. 그분은 이제 판매용, 저는 이제 내수용. 저희 이제 가족이랑 저희 친지 뭐 이 정도, 아니 우리만 수량이 적다면 우리만, 그런 게 좀 약간 다르다. 여기다가 하나 더 놓을까요? 요절에다가 하나 더 놓을까요? 그냥 요절에다가 저기 하나 있어. 여기도 하나 더 놓죠. 넣을 데가 없어. 빨리 유효토심이 한 50cm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50cm) 이상 됐으면 좋겠다. 유효토심이 50cm 이상 되면 이제 제가 다음에 할 건 이 평지에다 그냥 고추를 심는 겁니다. 평지에다가 두둑 없이 그냥 평지에다가. 그럼 평지에서부터 50cm 밑으로 이제 유효토심이 생기는 거죠, 저한테는. 그럼 제가 굳이 두둑에다가 농사를 지을 이유가 없어요. 그죠? 두둑에다가 고추를 심을 이유가 없고, 두둑을 계속 유지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자연적으로 두둑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때쯤 되면 어차피 고랑은 올라오고 있고, 지금 고랑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나중에 역전이 될 것 같아요. 이 고랑 부분이 이만큼이 지금 계속 그 유기질 비료로 쌓이게 될 거고, 여기는 지금 그렇게 깊게는 쌓일 수가 없겠죠.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위에 자라는 거 다 밑으로 내려주는 형태라 아마 이제 그때 되면 같아질 것 같아요. 같아지게 된다며 하면 이제 이 파이프를 뽑아서 여기다가 이제 파이프를 박아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래야 여기가 지금 땅이 좋잖아. 여기보다 여기가 땅이 더 좋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도 지금 호미를 계속 자라고 있어서 여기도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여기가 만약에 올라온다면 여기가 더 좋다. 왜냐면 여기는 깊게도 들어가지만 위로 올라오기도 해서 유효층이 굉장히 유효토심이 두꺼워지고 넓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여기가 되게 지금 푹신푹신해요. 푹신푹신한데, 자, 일단은 뭐 그러하고 이렇게 묶어 놓으니까 고추가 자빠진 게 없습니다. 이렇게 묶어 놓은 건. 그래도 좀 성공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고추를 파종을 하고 일단 올라오면 찻줄을 띄우고 이렇게 가로줄로 해서 쭉 그냥 다 묶어놔 버리면 이후에는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놔두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빨리 키워서 이쪽으로 빨리 좀, 양쪽으로 빨리 좀 붙을 수 있게 해준다면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이제 가져가서 보여줄 거니까 이건 여기다가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린재가 실상은 내 눈에는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노린재가 좀 있어야 되는데, 고추는 지금 상당히, 이게 지금 요 거리가 엄청 짧아요. 지금 엄청 짧죠. 한 5cm, 10cm 미만인데 여기 노린재 있다. 노린재가 있네요. 여기 노린재가 있어요. 근데 고추도 나름 좀 크고 있고, 저도 액비를 매일 한번 줘볼까. 지금 그분 하는 거 보니까 그분은 매일 관수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양분을 많이 필요로 하긴 하니까 고추가. 근데 제가 이제 매일 안 주는 이유가 뭐냐, 액비를 매일 줄 수가 있어요. 저녁 때마다 주면 되는데 우리 만병의 근원이 뭐죠? 비만이 비만. 근데 이게 고추에도 적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고추는 왜냐면 무한화사라고 그러잖아요. 무한화사. 맞을 겁니다. 무한화사. 꽃이 피면서 열매를 키워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배 같은 경우에는 꽃을 피워서 열매를 달면 꽃이 더 이상 안 피죠. 그다음부터 계속 열매를 키우기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고추는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고 또 위에 또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달리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고 그 밑에서 계속 열매가 달리고 이렇게 되는 형태거든요. 무한화사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무한화사. 그러다 보니까 양분을 우리 먹방 유튜버들처럼, 먹방 유튜버들 보면 그 쯔양을 제가 가끔 보거든요. 이게 제가 다이어트를 계속 하고 있어서 대리만족으로 조금 이제 먹는 거를 제가 자제해야 되다 보니까 보는데, 그건 엄청나게 먹더라고요. 엄청나게 먹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안 쪄. 물론 이제 운동을 하겠죠. 몸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 관리를 할 거예요, 아마. 하긴 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스탯이, 그런 스탯을 타고났으면, 그분 영상을 보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먹으면서 말하면 바로 소화가 된대요.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먹으면서 말을 해도 배가 불러. 사실 많이 못 먹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뭐 고기도 무슨 뭐 3kg, 5kg 막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보니까 저기 곱창 이런 것도 뭐 엄청 드시고, 막 라면도 막 10개, 20개씩 막 끓여 먹고. 저는 많이 먹어봐야 2개, 3개거든요. 3개도 못 먹어요. 2개? 2개도 겨우 먹을걸요, 아마. 물려서 못 먹죠. 배도 부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면 고추는 제가 지금 잘못 재배하고 있다. 그죠? 고추가 쯔양인데, 쯔양 같은 이 먹방 유튜버들처럼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스탯을 가졌는데, 제가 저처럼 그냥 키운다. 그러면은 당연히 안 맞겠죠.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액비를 좀 더 자주, 원래 제가 이제 3일에 한 번씩 준다 막 그렇게 거짓부렁으로 얘기했다가 지금 막 어떨 때는 6일에 한 번 주고 어떨 때는 4일에 한 번 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매일 오후에 액비를 그냥 반씩 계속 그냥 주는 게 어떨까, 한번. 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한번 줘볼까. 그럼 진짜 급속도로 막 커가고 막 그러지 않을까. 그 대신 이제, 해충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때는 아마 방제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열매가 많이 달린다는 건, 그만큼 해충들이 많이 모여들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해충은 저는 이제 제일 무서운 게 나방이 제일 무섭고, 그 다음에 이제 무서운 게 노린재. 나방은 어느 정도 이렇게 포충기로 수집이 가능한데, 노린재는 지금 별도로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페로몬을 사용해야 되는데, 페로몬은 이제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서, 요거는 3,500원이면 제가 보니까 3,500원이면은요 진짜 한 몇 년 씁니다. 몇 년. 제가 지금 사놓은 이거 만들어 놓은 그 프레졸이 2년인가 3년인가 됐어요. 2년인가 3년인가 됐는데, 물론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한 거는 이제 재작년에도 이제 사용을 하긴 했는데, 긴가민가로 사용을 했고, 작년 배 과수원 하면서 이제 고추밭에다가도 설치해놓고, 저쪽에 깨에다가도 설치해놓고 이제 막 그랬었죠.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최소 3년에서 5년은 쓸 수 있지 않나. 제가 지금 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하는 게 배가수원 1000평. 어차피 배가수원에는 쓰는 게 딱 100개 쓰는데 한 번만 딱 해주면 돼요. 한 번만 넣어주면 한 달 정도, 거짓 한 달 정도죠. 이제 제가 배 수확하는 그 배가 이제 익어가는 시기, 그 시기 딱 그 시기에만 필요해서. 그 전에는 이제 새가 어차피 안 무니까, 먹질 않으니까 상관이 없거든요. 이제 새가 달라드는 시기니까 딱 한 번, 100개니까 딱 한 번이면 그 10mm 2000대 1로 해가지고 10mm 한 많아봐야 30mm, 적으면 한 20, 아니구나. 몇 mm냐면 지금 이게 57개가 30mm 썼거든요. 30mm 다 못 썼죠. 그러니까 한 100개면은 한 40mm. 40mm면 충분할 거예요. 40mm. 15개 조금 더 하거든. 한 20개 정도 받으니까 한 5개니까 한 50mm. 그래, 50mm. 충분히 50mm면 돼요. 1년에 50mm. 1년에 50mm면 되고, 배 가서는.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여기 이제 고추밭인데, 고추밭 여기가 지금 저희가 농사를 짓는 게 여기 한 200평인가? 뭐 한 300평은 안 되는 것 같던데. 네, 300평은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260평인가? 2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요거 지금 이제 설치해 놨으니까, 좀 늦게 설치했죠? 이건 뭐 앞으로 한 2번 정도 충전한다고 생각해도, 오늘 한 30mm 썼으니까 2번 더 하면 90mm잖아요. 100mm. 100mm. 저기 50mm. 150mm면, 1년에 여기 150mm면 끝나요. 뭐, 근데 저쪽에 깨밭도 있고 하니까 저쪽에다가도 뭐 좀 설치한다. 손 치면, 그러면 뭐 한 200mm. 200mm면 뭐 충분하겠죠. 그 이상 하지는 않으니까 저희가 재배를 면적이 이렇게 넓지가 않으니까. 그러면은 뭐 거기 얼마나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통에 막 2, 3년은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사가지고 3,500원 주고 저 비용으로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이거만큼 좋은 게 없다. 약을 안 해도 되고 탄소를 발생 안 시키고, 그죠? 이산화탄소. 아니 방지하려면 기름 떼야 되고, 기름 떼면 이산화탄소 발생하잖아요. 저는 지금 경운을 안 하는 이유가 탄소를 지금 이 땅 속에다가 붙잡아 두려고 안 하는 거거든요. 탄소를 땅 속에다가 붙잡아 두려고, 뿌리. 근데 경운을 하면 탄소가 날아가요. 땅 속에 있던 탄소가 날아간단 말이에요. 공기 중으로. 그래갖고 그게 이제 오존층을 파괴해서 결국 이산화탄소가 오존층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탄소세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근데 뭐 배가수원은 안 되겠죠. 배가수원은 농약을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불가능하고, 탄소세는. 여기는 제가 이제 완벽하게 이제 방제를 하지 않는다면 탄소세를 받아야 되겠죠. 네. 뭐 어찌 됐든 간에 중요한 건 이제 그 재배하는 사람의 재배 뭐 농법 이런 거 중요해.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마인드. 내가 어떤 마인드로 이렇게 재배를 하느냐. 이게 좀 중요한 게 아닌가. 저걸 저쪽으로 한 게 더 낫지 않았나? 저쪽이 좀 많이 좀 부족해 보이긴 하는데, 뭐 이렇게 하고 던져놓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고 오늘 애기들 뭐 줄 수 있으면 주고요. 이거 다 하고 좀 제가 여유가 좀 있으면 애기들 주고요. 오늘 그냥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그러면 그냥 들어가고요. 왜냐면 이제 이거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 아침에 예초 작업을 좀 해주고, 조금 길잖아요. 저기 고추보다 좀 높은 데 있으니까 예초 작업을 좀 해주고, 이제 고추밭은 액비만 주는 걸로 한동안은 그렇게 이제 버티면 될 것 같아요. 액비만 좀 주면서 버티고, 이제 배가수원 제가 유인을 좀 해야 돼서 지금 유인을 해야 됩니다. 유인을.
도장지도 좀 더 따야 되고, 아직도 조인지가 나고 있어서 멈춘 것도 있지만, 이제 여기는 이제 안 먹어도 될 것 같고, 여기는 안 먹어도 되고, 이쪽만 안 묶어주고, 뭐 이것저것 쓸데없이 복합적으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부러운 부분도 있어요. 다시 돌아가서 그 농약으로 농사 지으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저도 이제 해봤거든요. 그거를 제초 매트 여기 고랑에도 깔고 여기 두둑에도 깔고 해가지고 여기 깨끗하게 해서, 그래서 막 꽃이 막 떨어지면 여기 막 꽃이 떨어지면 보여요. 그러면서 고추밭 같다, 고추밭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깔끔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도 또 이제 그때는 또 이제 좀 준비 작업을 좀 해서 고추도 좀 많이 컸었고, 그러니까 좀 뿌듯하다, 뿌듯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결국 그거는 그냥 그렇게 좀 뭔가 좀 아쉬운, 좀 아쉽다. 물론 이제 그런 거 생각 안 할 수도 있죠. 어차피 너 돈 벌 거 아니야? 그러면 돈 벌 거면 그냥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면은 그냥 하면 돼요. 사실은 하면 되는데, 좀 잘라줄 걸. 근데 이거 잘랐으면 아직 여기 못 왔어요. 우리 고양이가 저기서 지금 뭐 잡아먹는지 똥을 싸는지 뭐 하는지 뭐 하고 있네요. 네, 막말로다가 내가 수익을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그냥 방제하면 돼요. 여기 제초매트 깔고 주변에 있는 풀 싹 다 정리하고, 그리고 그냥 열흘에 한 번이고 5일에 한 번이고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 약 뿌려주고, 그리고 매년 이렇게 경운해가지고 두둑 딱 만들고 탭이 왕창 넣어가지고 이렇게 세우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고추도 막 크고, 약을 계속 해주기 때문에 여기 주변에 나방이라든지 뭐 노린재 이런 게 많이 살 수가 없어요. 물론 그거 이외에도 거미, 뭐 그다음에 개구리, 사마귀, 무당벌레 이런 것도 이제 없죠. 그 대신 진딧물 이런 것도 이제 없을 거고요.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어요. 다 농약을 하기 때문에, 농약을 하면 그런 거는 이제 없이 아주 깨끗한, 요즘 젊은 부부들이 좋아하는, 예를 들면 그런 깨끗한 집 있잖아요. 신혼 때 결혼을 했는데 집이 막 이렇게 막 쓰러져 가 막 뭔가 좀 막 이렇게 막 좀 약간 부족해 보이고 막 이래. 그런 집에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깨끗하고 단정된 집에서 살고 싶나요? 농사 지으면 그런 곳에서 농사 짓고 싶으시죠. 당연하죠, 그거는. 근데 그게 뭐가 더 좋으냐, 어떤 게 더 좋은 거냐, 는 이제 뭐 각자의 마인드에 따라서 생각하기 나름인 거고, 저는 이렇게 농사를 지어도 마음은 편해요. 좀 불편한 건 뭐냐,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고추가 많이 생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시니까. 근데 그 또한 어차피 이제 판매용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끼리 먹을 거면 적당히 제가 수확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벌써 이제 2년이 넘었거든요. 올해가 2년인데 내후년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여기도 이제 좀 사마귀들도 더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개구리나 이런 논밭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좀 많이 오지 않을까. 저긴 약을 하는데 여긴 약을 안 하거든요. 그 약을 안 하는 쪽으로 와서 여기서 좀 이렇게 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여기가 좀 약간 우물 형식으로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한번 지금 생각 중이에요. 우물을 좀 이렇게 좀 만드는 걸 생각 중인데, 근데 그게 계속 고여 있을 거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근데 고인 물은 썩거든요. 썩으면 안 되는데, 썩은 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은 썩지 않게 해서 그게 이제 물 자연 순화돼서 이제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도 좀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은
이쪽 고랑, 고랑을 쭉 이쪽 밑으로 쭉 고랑을 파요. 조금 깊게. 한 50cm 이상 이렇게 파가지고, 쫙 파갖고, 이게 가두기 딱 해서 여기 막아놓고 저기 막아놓고 딱 막고 거기다 물을 받아. 그럼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물이 이제 고여있는 상태가 되죠. 평상시에.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좀 그 물속에서 자라는 풀들 이런 것들을 좀 씨앗을 넣어가지고 좀 자랄 수 있게. 근데 그게 이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물속에서 살 수 있는 풀이 있어야 그걸 가려줘야 수분 증발이 덜 되고 그래서 이제 유지가 될 텐데, 근데 비가 오게 되면 일정 수위 이상 올라가면 자동으로 물이 빠지게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 거고, 그럼 그게 넘치지 않을 테니까, 이제 한쪽으로 빠져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물도 받아서 이제 빠져나가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차고,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물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물을 좀 대주고, 이쪽에서 물을, 여기 지금 저희 지하 간수가 있으니까 물을 좀 대줘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한번 이용을 해보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냥 물이 있어야, 고였는데 썩지 않는 물이 있어야 더 생태계가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그래, 알았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크레졸 2000대1, 그 다음에 페티피형 만들고, 그 다음에 희석액 넣고, 그 다음에 설치하고 끝 묶고, 여기까지 오늘 마무리 했습니다. 내일은 이제 예초 작업 해가지고 이쪽 제가 봤을 때 이쪽도 조금 깎아주고요. 이쪽도 여기는 좀 깎아주고, 여기 고추보다 좀 이제 고추 쪽에 이제 좀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좀 쳐주고, 또 이쪽도 좀 쳐주고, 이쪽도 좀 쳐주고. 고추가 지금 많이 더 자라 올라왔으면 안 쳐도 됩니다. 안 치는 게 좋아요. 지금 막 1m 30 이 정도 자랐으면, 만약에 이 정도 자랐으면 안 쳐줬을 겁니다. 근데 지금 거의 비둥비둥 하거든요. 그래서 또 한 번 잘라주고, 얘 한 번 더 클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안 깎고 좀 이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가운데가 풀이 안 나네요. 가운데가 풀이 좀 놔주면 좋은데, 저쪽은 뒤는 나는데 위쪽이 안 나요. 지금 보면 여기도 저쪽 뒤쪽으로는 나는데 이쪽으로는 지금 풀이 안 나죠. 풀이 좀 놔주면 좋은데, 여기는 나오고 있거든요. 풀들이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고, 여기도 좀 풀이 올라오고 있고, 여기가 좀 풀이 좀 안 올라와서 거기에 있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난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쭉 보면 기대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도 고추가 좀 기대. 여기는 지금 보면 아직 올라온 건 없어요. 여기 첫 번째 망까지 올라와 줘야 되는데, 아직 태풍 올라오면 좀 기다려야 돼서, 태풍 오기 전까지만 여기 안착만 된다면 태풍 왔을 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갑시다.